자, 라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손 선생과 조 PD 호주 경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막아놓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제 얼굴을 비치고요. 네, 잠깐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 조 PD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다들 집에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네, 저희들도 그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손 선생의 호주 경제 시간을 스카이프로 연결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스카이프로 연결해 놓고 또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손 선생님 스피커 꺼주세요. 신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뜰 수도 있는데요. 네.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자손 선생님 화면 바꿔볼게요. 자손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습니다. 지금 자손 선생님 얼굴이 크게 잡혀 있고요. 지금. 네. 이제부터 말 조심하셔야 돼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네. 이제 그 손에 놓으시고요. 라이브 그거 그만 보시고. 신기해가지고. 신기하죠. 근데 이게 신기하잖아.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한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유튜브에서 뜨려 그러면 한 30초 정도 그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잊어먹으시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돌아가고 유튜브에서 댓글이 달리면 그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지요. 네. 이제 네, 방송 라이브예요? 산만하네. 집중하시지 좀. 네, 방송 집중하세요. 네. 이제 너무 산만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은 네. 정보가 듣는 사람들이 선생 좋아야지. 영상이 나오면 올린대요. 근데 영상이 없을 때는 안 올린다는데. 그러면 그게 거기서 문제네. 그럼 내 쪽에서 문제인가 없어. 그럼 여러분 제 얼굴만 보고 하실까요? 우리 자손 선생 얼굴을 빼고 자손 선생은 소리만 하고 영상이 없으면 소리가 잘 나오는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손 선생 영상이 나오면 문제가 되나 본데 이거. 황당한데? 황당한데. 네. 오늘 스카 모리슨이 오전에 발표한 제2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책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그 시청자께서 이 소리가 영 문제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 이 방송을 잠시 끊고 그냥 스카이프 녹화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셔서 제가 그 화면을 조정을 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붐인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와인 온라인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온라인 세일즈가 더블로 늘었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네.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락다운이 돼도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내일 발표가 되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자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저거잖아요, 그죠? 지금 2차 뭐라 그랬죠?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면서 66억 달러인가요? 추가로 지금 사용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그 66억 달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아까 오전 발표했고 어저께 정도 오는 띄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때 지난주에 한 17.6 빌리언인가 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거 택도 없다. 이거 야 이거 가뭄에 코너에 써봤자 이건 택도 없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 만에 그거 제끼고 이제 새로 나온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발표된 게 66 빌리언이니까 뭐 너무 큰 액수죠. 뭐 지금 한국 돈으로 치면 50몇 조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조 원이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제 정부 얘기는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 심리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호주에 있는 모든 주정부와 연방정부 정부가 집어넣은 돈이
네. 189 빌리언, 그러니까 뭐 한국 돈은 170조 원 정도를 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89 빌리언이라는 단위 얼마나 크냐 하면은 호주 전체 GDP의 9.7%예요. 그러니까 GDP 지금 9.7%? 네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주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일하는 거 네. 거의 한 달치 정도로 정보가 한 방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규모로 치면은 한국이 추경하고 뭐하고 이거저거 지금 재정 갖다 쓰는 게 뭐 GDP의 4%, 캐나다가 한 4.5%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퍼센테이지 이 절대 액수는 호주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네네.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 네. 그냥 그 상대 액수로 GDP 규모로 치게 되면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쓰는 건데 이제 그 이유가 호주하고 이제 한국은 사실은 재정 건전성 할 때 호주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한국도 뭐 한국 국가 부채가 뭐 GDP 한 40% 얘기하고 호주도 40%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공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전 같은 기업 있잖아요. 사실 그 많은 공기업들이 지고 있는 빚이 사실상은 국가 빚인데 호주는 공기업이 없잖아요. 다 팔아먹어가지고 뭐 있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만 보게 되면은 호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듯이 트리플 A가 있는 이유가 국가가 부채가 없어 40%뿐이 없고 그러니까 얄팍하게 숨겨놓은 그 공기업도 없어요. 뭐 한전, 한수원, 뭐 한국에 많잖아 이런 게. 근데 호주에는 그런 공기업도 없기 때문에 호주 정부는 그러니까 국간을 다 열어가지고 남들이 못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때 얘기했듯이 뭐 부양책 하려고 그러면 찔끔찔끔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 더 효과가 안 나니까 한 방에 와우가 나야지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저도 보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재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GDP의 40%가 빚이 국가 부채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한 9.7% 더하기 2자면은 어떻게 돼요? 내년부터는 50%야.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쓴 게 지금까지 쓴 게 이게 올해 9월까지인데 그렇죠? 지금 3월 말이니까 지금 앞으로 6개월 내에 이게 안 잡혀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요, 우리도 좀 있으면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정부가 계속 그러니까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야당도 저도 오늘 보니까 레이버 파티도 말을 못하는 게 지금 뭐 잘못 얘기했다가는 지금 모든 스몰 비즈니스 사람들 지금 다 파산 거의 빚더미 지금 도산 위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레이버 파티는 와가지고 이거를 더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빨리 속도도 중요하죠. 여기다가 속도도 더. 네. 근데 지금 이 속도는 보면은 사실 이것도 사실 그 레이버 파티는 항시 하는 게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리버럴 파티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스몰 비즈니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이 해준 게 맞아요. 맞는 건데 지금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6개월 내에 이 사태가 종식이 안 되면은 지금 말한 뭐 갑자기 여기 실업자 급여 받던 사람들이 뭐 여기 수당 받던 사람들이 여기 연금 받던 사람들이 돈을 또 많이 받잖아요. 막 캐시가 막 들어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withdrawal syndrome 이러잖아요.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이렇게 부양책을 해가지고 6개월에 만약에 이게 안 잡혀서 이게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 트럼프 형도 7월, 8월 그러니까 거의 1년은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과학자분들도 지금 1년에서 1년 반 얘기하는 것 같고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아까 방송하다가 끊어졌지만 지금 방송을 여러 개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네. 지금 미국이 재정 정책 엄청나게 해서 지금 0% 이자율이고 네. 그 뭐 호주하고는 거의 비교도 안 되는 돈 정도를 갖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우리 영악한 트럼프 아저씨가 알았죠.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은 백약이 무효고 딱 하나.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지. 옛날에 그 타미플루 같은 거 나왔죠? 신종플루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신약이나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걸 잠재워야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동을 금지하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뭐 750불 뭐 두 번 해가지고 1,500불 받았는데, 네. 그죠? 지금 실업자분들이 어디 나가서 쓰나? 나가지 말라며. 쓸데가 없죠. 네. 온라인 구매하면 아마존하고 이베이만 돈 버나? 뭐 이런 얘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게 보니까 너무 이제 제가 서론이 길었고 일단은 이런 배경으로 정부가 한 방에 이걸 갖다가 기선제압을 하겠다. 거의 뭐 호주나 경제지에선 바추카포를 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가는 큰 액수를 부었는데. 그럼 일단 제가 뭐 하나씩 빨리빨리 정리를 해보면요. 물론 네네. 여기 전문 내용은 저기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에 내용이 다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방송 성격상 이게 지금 방송 상태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너무 길게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듣는 사람들이 괴로울 거야.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스카이프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이게 전에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질 퀄리티가 좋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들었는데 이번 프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하다가 아직까지 아직 거기 안 돼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아 이거 재택근무 힘들어 이거 이래가지고는. 힘들어요. 네네. 자 이렇게 되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회 구조적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 뭐 재택근무 힘들겠는데 이거. 아 근데 우리 인더스트리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요거의 방송 자체가 뭐 사실 재택근무는 사장 말을 안 들려도 돼. 사장님 잘 안 들리는데요? 이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옆대요? 그리고 탁 끊으면 되는 거야? 감이 떨어지고 지금 그 인터넷이 지금 트래픽이 스테이블하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각설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내용 전달에 포커스를 가지면요. 지금 뭐 이렇게 저희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제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말이 끊어지고 이러는데 자, 그러면 자손 선생이 지금 블로그에 올려놓은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돈 66 빌리언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겁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사실 전화로 지금 받고 있고요. 귀가 뜨끈뜨끈하네. 그리고 이게 전자파로 제 건강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도 전자파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 많네. 빨리 설명을 하면 일단은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수당이라 해가지고요. 일단 뭐 코로나 바이러스 서프리먼트 그러니까 추가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실업자 수당을 받고 있거나 새로 받게 되는 사람들 왜냐면 지금 실업률이 예상이 되잖아요. 뭐 지금 4% 5% 얘기하는데 뭐 이거 갖다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7%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10%까지 실업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CNN이 물론 뭐 트럼프를 싫어하는 CNN이니까 CNN 쪽에서 미국 트레저리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실업률 20%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뭐 CNN 기사 앞에 보게 되면 그리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어떤 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2주에 550불 그리고 네. 한 주에 그러면 125불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네. 125불 정도 해서 225불.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6개월 동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거 해서 6개월 지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실업자들 그리고 실업자가 이제 앞으로 되실 분들 그래서 뭐 2주에 550불 현금 지원 바로 시작한다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제가 금방 얘기했던 거는 이제 실업자 수당들 지금 구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2주에 550불 지원이고요. 6개월 동안 줄 예정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은 뭐 job 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job seekers, parenting payment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이런 분들은 뭐 2주에 550불, 한 주에 뭐 225불이겠죠. 네. 그걸 받게 될 것 같고요. 6개월이고 그 후에는 그 외에 뭐 취약계층 중에서도 뭐 이제 연금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컨세션 카드라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뭐 그리고 베테랑 인컴 서포트 레시피언트니까 다 연금 수혜자 이런 분들한테 이전에 1차 지원을 해서 그 750불 준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추가로 750불을 더 한 번 더 지원할 예정인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1번하고 2번 금방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수당이나 네. 아니면은 이번에 호주 가정에 대한 금전 지원이나 문제는 이걸 가지고 어디가 쓰나? 그 지금 쓸 데가 없죠. 지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48시간 후면 그죠? 뭐 상점들이 다 문을 닫을 판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뭐 온라인 업체들 요즘 뭐 아마존, 이베이 뭐 최고의 호황이라고 그러고 뭐 JB 하이파이나 오피스월크스 상당히 좋대요. 지금 갑자기 컴퓨터나 재택근무 해보겠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지금 그 MBN도 욕 많이 얻어먹게 생겼던데요. 넷플릭스나 이런 거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그걸 보니까 넷플릭스한테 그 트래픽을 좀 줄이라고 요구를 하던데요.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어서 속도도 안 나오고 그렇죠.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그나마 오디오를 따로 빼니까 그래도 떨어지게 이제 끊기는 게 좀 덜하네요. 네. 그 다음번부터는 제가 오디오를 따로 녹음해서 보내는 걸로. 그러니까. 네. 그럼 컴퓨터 2대가 필요하네. 이게 알게 모르게 팟캐스트가 비용이 많이 들어. 이 아저씨가 자기 기술력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다 한 대로 다 가능합니다. 한 대로. 조금씩 좋은 컴퓨터 온다며. 어쨌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그러죠. 슈퍼레이션을 갖다가 원래는 이제 뭐 빨리 찾아가면 55세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 60세, 65세가 넘어야지만 조건 없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금 급여의 9.5%씩 계속 넣고 있는데 그 돈이 이제 사실 슈퍼레이션 돈이 지금 갖다 쓰게 되면은 뭐 이전 팟캐스트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슈퍼레이션을 안 내준 고용주가 제일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1불 내주게 되면은 1불이 이자에 뭐에 다 붙어가지고 은퇴할 쯤 되면은 뭐 3, 4불이 돼 있으면은 그렇죠. 그만큼 정부 세금이 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슈퍼레이션 많이 장려했는데 지금은 급하니까 정부 재정으로 안 되니까 니네가 모아놓은 슈퍼레이션 갖다 쓰라는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불 갖다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회계연도 그렇죠. 이번 6월 30일 전에 10,000불, 그 후에 10,000불. 지금 그 얘기는 뭐 호주 정부도 죽었다 깨나도 내년 회계연도까지는 이 사태가 잡힌다는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요거 신청은 마이겁이라는 이제 개인들이 다 이제 국세청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포털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마이겁을 통해서 넷스프레이션에서 인출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 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출하기 위한 조건은 잘렸거나 뭐 리던던트 됐거나 아니면은 근로 시간, 소득 둘 중에 하나가 20% 이상
줄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죠. 네.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아까 댓글을 쓰던 분 있었구나. 지금 방송 사고로 이게 어떻게 편집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지금 슈퍼레이션 구자를 보게 되면 돈이 많이 줄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슈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이런 이제 자산 중에서 그로스 에셋이라고 하는데 성장 가능한 자산에 포함이 이제 투자가 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슈퍼레이션이 투자한 게 뭐 BHP인데 뭐 주가가 뭐 40-50% 하던 게 지금 뭐 20% 떨어져 있으면 지금 팔고 지금 나가게 되면은 그건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 입장은 알겠어요. 정부가 지금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정부 전체 GDP의 무려 9.7% 거의 10%를 넣는데 네. 그런 식이면은 재정 건전성이 지금 급속히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정부가 내가 쓸 만큼 썼으니까 너가 뭐하는 것도 갖다 써라 하는데 사실 정부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아까처럼 정부는 이 슈퍼레이션이 없어지게 되면 자기들이 그걸 세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네. 근데 지금은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6월 30일 전에 10,000불, 그 후에 10,000불, 20,000불. 그러니까 정부는 무조건 내년 정도까지는 다 잡힌다는 가정을 하고 요 돈을 빼낼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해놨고요.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도 제가 뭐 이 청취자분 중에서 이 옵션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슈퍼레이션이 다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비현금성 이제 성장 자산에 묶여 있는데 지금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그 돈을 인출하게 되면은 그 손해는 복구할 수가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시는 퇴직연금에서 갖다 쓰는 거는 뭐 최후에 뭐 최악의 경우에 아마 써야 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부동산을 좀 부양해 보겠다고 한쪽에서는 이 연금을 디포짓 집을 살 수 있는 디포짓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좀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퇴직연금을 손을 못 대서 난린가 몰라. 그죠? 아니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다인데 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정부 부채가 호주가 GDP의 40%인데 네. 지금 10% 갖다 쓰면 50% 되는 거고요. 네네.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심지어 그 뭐 좌우 상관없이 이코노믹 싱크탱크에서 네. 너무 국가는 빨리 털어버린 게 아니냐. 거기다가 퇴직연금까지 틀게 해결되면은 네.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호주는 뭐가 있냐면은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슈퍼레이션 써버리게 되면 어차피 정부가 메꿔주는 거 아니면 지금 갖다 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정부가 못 메꿔주니까. 정확히 냉정히 얘기해가지고 아예 부유층이 아니라 그 소규모 그러니까 뭐 중산층 미만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슈퍼레이션 갖다 쓰더라도 정부가 메꿔줄 거 아니에요. 뭘 메꿔줘요? 아니 펜션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네. 그래가지고 정부도 이게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이 슈퍼레이션 갖다 쓰는 것 때문에 오늘도 페이퍼나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말이 많았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사람들이 외상이면 소자 먹는다고 아예 뭐 내 돈인 것 같지만 어차피 이거 쓰면은 뭐 정부 메꿔주겠지. 어차피 내가 65세 이후에 갖다 쓰는 돈인데 65세 이후에 내가 살아있으려나? 내지는 내가 그 이후에 이 돈을 갖다 꼭 안 쓰게 되면 정부가 펜션을 메꿔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지금 상한선을 20,000불로 제한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조건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다 6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네. 코로나 바이러스도 6개월이고 그리고 지금 750불 해서 추가 지원하는 750불도 뭐 6개월 정도 좀 한참 후에 나오죠. 뭐 9월 때 나왔던데 이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750불 지금 바로 나오고 750불 한참 후에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퇴직연금 10,000불 또 20,000불 내는 것도 지금 6월 30일이 내일 모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6개월 게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또 몇 개 나겠지만 모든 이번에 정부의 이 정부 부양 측의 방점이 조기에 진화하겠다? 6개월 정도에?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컨트롤이 안 되게 되면은 정부는 더 이상 쓸 힘이 없는 게
이제 이자율 통화 정책으로도 포기.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부 부채가 50%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60%, 70% 되게 되면 더 이상 AAA를 가져갈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아까 크레딧 라이팅 AAA를 가져가는 나라가 호주가 있고, 뭐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독일 이렇게 몇 나라뿐이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는 이제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룩셈부르크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이제 전 세계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텍스 헤븐 거의 세금을 안 내는 도시국가 형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호주가 만약에 AAA를 정부가 지금 이제 재정 정책을 잘못 쓴 얘기를 할게요. 방만하게 써가지고 이 돈이 한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얘기는 AAA 크레딧 레이팅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호주에 있는 4대 은행은 다 그 정부 개런티가 있잖아요, 전에. 그리고 금융권 전 세계에서 호주 은행은 어차피 얘네가 못 갚으면 정부가 갚아준다 생각했는데 정부가 지금 보니까 곳간이 거덜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갑자기 우리가 홈론이건 비즈니스론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금리가 중앙은행하고 상관이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이제 재정정책 전에 통화정책 해가지고 사실 금리 낮추잖아요. 네.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 쓰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은행 금리는 정부 금리는 0.25인데 사업체나 지금 뭐 조피디님 홈론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높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오니까 이게 사실 조금 제가 보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저도 6개월 내에 잡히길 바라고 지금 더 이상 아마 정부가 얘기를 오늘 했어요. 더 쓸 수도 있다고. 그죠? 네.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 호주도 지금 예를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이렇게 초기에 뭐 금융 정책으로는 할 게 없잖아요. 지금 뭐 0.25% 남았는데 요것도 맞아 내려서 0%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나면 이제 QE에서 돈을 찍어낼 텐데 그거 가지고는 경기 부양하기 쉽지 않고 그러면 남은 게 재정 정책인데 돈을 빨리 많이 퍼부어서 이걸 빨리 살리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0%를 감안하고도 50%가 되더라도 야 이거 아니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긴급하게 투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바람이 호주 사는 사람들이 잘 잡히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게 되면은 아까처럼 호주 신용 등급에 문제 생기면은 이제 금리 정책마저 엇박자로 가게 되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절대 호주가 0.25 밑으로 내리면 안 되는 게요. 0.2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미국 금리가 0이잖아요. 그렇죠. 항시 한국과 호주처럼 무역을 많이 하고 뭐 철광석을 무역한다든지 한국에서는 조선 뭐 TV 팔아먹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나라에서 금리가 자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지 낮게 되면은 그 나라에 있는 돈이 IMF 때 받죠. 네. 다 나가요. 근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낮았잖아요. 호주가 더 잘 버텨왔지 그나마.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제 비상 사태가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게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환율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완전 반토막이 아니고 57인가요? 57센트?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제 호주에 있는 외국 사람 돈이 빠져나간다는 증거는 환율이잖아요. 그런데 환율 보게 되면은 지금 57, 58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러모로 악재가 보이는데 아까 뭐 지금 방송사고 때문에 이게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엇박자가 내고 있는 거는 저같이 이제 시장의 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죠? 이게 뭐 물론 빅토리아가 시작하겠지만 그 여야 사실 뭐 연방 정부, 지역 정부 상관없이 한복풀이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서 아니 지금 정부는 이렇게 돈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한 방에 부으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도 기자회견 내용은 록다운이나 셧다운이라고 하죠. 사실 네. 록다운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셧다운은 모든 시스템을 전원을 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셧다운에 대해서는 계속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거기 뭐 학교도 계속 뭐 진행이 돼야 되고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셧다운이라는 게 하게 되면은 뭐 그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호주에 사는 교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려되는 거는 이게 뭐 재정 정책을 더 많이 쓰더라도 아마 저는 찬성을 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메시지가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따로 간다는 걸 사실 제가 이거 보면서 기념은 호주에 참 큰 문제가 있다. 이거 의원 내각제라고 하잖아요. 네. 안 좋은 것 같아. 우리처럼 대통령제에 있던 사람 보면은 네.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되고 거기다가 의원 내각제에다가 또 연방제잖아요. 네. 거기에 또 주정부가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고요. 일단 뭐 네. 이거 차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그 65세가 넘게 되면요. 네. 펜션을 가져가는데 네. 펜션을 가져갈 때 자기 밸런스의 몇 % 이상을 최소로 가져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왜냐하면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이 펜션을 죽을 때까지 모아놓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펜션이란 거는 이렇게 수페르션이라는 거는 일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끝내는 갖고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쓰고 죽을 때는 다 이게 이걸 뭐 상속이나 증여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한 돈이 있으면은 거기서 뭐 9.5%씩 모아가지고 그게 수페르션이 되면은 정부 돈 펜션 받지 말고 그 돈 쓴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쓰고 가라는 거니까 이걸 만약에 수페르션처럼 세금 혜택이 많은데 이거를 갖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놓으면 그건 다 자녀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증여로 상속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취지대로 해가지고 매해 몇 프로씩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65세에서 75세 사이는 뭐 5%, 그리고 75세, 79세 사이는 6%, 뭐 95세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슈퍼 밸런스의 퍼센트를 많이 빼가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갑자기 슈퍼레이션이 반토막이 났잖아. 네. 근데 그러면은 슈퍼레이션 안에 집이 있는 이제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슈퍼레이션 안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액수를 지금 팔아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네. 그걸 슈퍼레이션 밖으로 빼내야 되니까 이 컨셉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슈퍼레이션 안에 돈이 있는데 그 돈에 매해 몇 %를 빼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놔두면 그 수페르신 자체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수페르신의 취지는 니네가 세금 혜택을 좋아서 많이 모아놓고 65세가 되면은 더 이상 세금을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거니까 거기서 돈을 굴리는데 매해 적어도 몇 %씩은 갖다 써라. 안 갖다 쓰면은 그 돈이 상속이나 증여가 되니까 매해 몇 % 강제 써라 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잖아, 슈퍼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 만약에 이 퍼센테이지를 축소하지 않으면은 강매로 뭐 토매가 되겠죠. 팔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0%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당신네 슈퍼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너희가 퇴직연금 미니건도 50%만 반토막 줄여줄게. 뭐 이런 식의 취지로 해가지고 한 법이 바뀐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한국 분들이 원체 슈퍼레이션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가지고 전문가분들이 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은퇴하신 분들 듣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아마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전에 PAYG 세금에 대해서 25,000불 지원하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들었는데 근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의 급여가 웬만한 뭐 중간 직원 정도의 급여가 뭐 주에 1,000불이면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이 예를 들어서 200불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200불에 100불을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1,000불에 대해서 거기에 산재복, 월커스콤, 뭐 슈퍼레이션 다 붙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일이 없으면은 자른다는 얘기는 좀 안 좋고요. 해고시키는 게 회사를 살리는 길이지 이 사람을 킵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까지 했었잖아요. 뭐 킵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몰리는 거죠. 그렇죠. 뭐 세금 혜택 준다고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나요? 그게 안 되지. 세금 혜택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치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갑근세 그때 50% 지원했는데 네. 이번에는 100% 지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100% 지원? 똑같이 그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니까 아까 1,000불이면은 그 사람에 대한 PAYG withholding tax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200불을 제하고 800불을 주게 돼 있잖아 원래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 200불을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페이롤 텍스는 그 1,000불에 붙잖아요. 또 X가. 그렇죠. 네. 근데 그 1,000불에 붙는 페이롤 텍스도 주마다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뉴사우스웨일즈는 그것도 면제해 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이라는 세금은 다 빼줄 거니까 사람만 자르지 말아라. 그런다고 사람을 안 자르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전체가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고마운 사람이 사업주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해고를 안 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 호주가 버티는 건데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해고를 하게 되면 이 돈을 누가 메꿔야 돼요. 그때부터 또 정부가 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셧다운 시키고 정부가 특히 에어라인 컴퍼니 봤잖아요. 그냥 갑자기 항공사 보고 노선을 없애버려 다 비행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네.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5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전에 2만 5천 불이 아니라, 그죠? 그 5만 불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사람들 중에 아주 소규모 사업장들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급여를 주는데도 PAYG withholding 할 필요 없이 뭐 1년에 뭐 18,000 뭐 조금씩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2만 불만 돼가지고 뭐 주에 뭐 300불씩 주고 사람들 쓰고 하는 사람 PAYG withholding 안 하잖아요. 아예 갑근세를 안 떼?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이제 혜택을 줘서 10,000불 준대요. 그냥 고용주한테 10,000불 준대요? 고용주한테. 그러니까 위드홀딩 안 하더라도 10,000불을 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쓰고 있어서 위드홀딩 하는 사람은 100% 지원을 해주겠다. 50,000불까지. 네. 그리고 그 밑에 위드홀딩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00불 지원해주겠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이게 1차고요. 네. 그리고 1차 해가지고 X가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지원 X가. 그 다음에는 2차로 그 50,000불을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때 6월, 7월, 8월, 9월에 나눠서 조금씩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월간 보고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아까처럼 아주 소규모 사업장은 10,000불 하는 사람들은 10,000불을 갖다가 나눠서 이제 6월 달에 5,000불, 9월 달에 5,000불. 그 말은 뭐냐면 정부는 지금 모든 거를 내년 9월, 이제 올해 9월까지는 마무리 짓겠다. 그래서 모든 총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네. 지원 방법은 현찰로 가는 게 아니고 세무신고하면 거기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들 세무신고만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직원들에 대한 세금은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50,000불까지는. 50,000불까지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사람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월 보고를 하는데 네. 그렇죠?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번 3월 베스 할 때 1월, 2월, 3월 웨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월간 보고하는 사람은 그 3월에 한 달치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월간 보고한 사람은 이번 달에 PAYG 한 달에 들어가는 직원들 급여세가 100불이면은 거기에 3배인 300% 있잖아요. 네. 그걸 주식분이 돼 있고 지금 이게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그 인터랙션이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이제 호주에 있는 SME 5천만 불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호주 정부가 이번에 10만 불까지 지원을 하는데 5만 불은 이번 3월 베스, 4월 베스, 5월 베스, 6월 베스 할 때 6월까지 해가지고 PAYG를 up to 100%까지 5만 불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지원은 그다음부터 이제 6월, 7월, 8월, 9월에서 그 베스 신고할 때 요걸 갖다 나눠서 지원하든지 분기별 신고한 사람들은 6월 베스, 9월 베스 나눠서 줘가지고 기본적으로 9월까지 돈을 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에 정말 엄청난 돈을 갖다 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유례가 없는 거의 전쟁 시기하고 똑같은 준전시 상황에 돈 쓰는 걸 좀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래도 한 방에 이제 레이버 파티는 한 방에 지금 다 소지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 리버럴 파티는 지금 세게 처음에 3월 베스 할 때 이렇게 이제
이게 4월 말 이제 신고 기한인데 그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적어서 그 다음부터 나눠가지고 9월까지 지원해가지고 사람들의 고용 안정 이제 해고 없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5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이제 새로 융자를 이거 사실 지금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애들 급여도 줘야 되고 렌트 줘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스트라스빌드에서 식당을 하는 홍길동 씨의 입장은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실망하고 있는 건 지금 주정부하고 연방정부하고 지금 따로 논다 했잖아요. 네. 한 이유가 지금 사실 호주의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병 주고 약 주고도 안 되는 게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내일부터 샵을 문을 닫으래요. 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연방 정부는 그 사람들을 손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데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급여를 지원해 주겠대요. 네. 만약에 근데 그 액수가 뭐 택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5만 불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만약에 연방정부가 지금 주정부가 지들끼리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서 셧다운이 예정이라 했으면은 지원 방법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셧다운을 했거든요. 일부 지역에서. 네. 거기는 그 보리스 있잖아요. 보리스 존슨이 네. 영국 수상이죠. 네. 직원들 급여의 80%를 지원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정부 니네가 나보고 사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정부가 나한테 와서 너 사업하지 마. 그러면 사실 이걸 안 하게 되면 불법이잖아요. 그럼 나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직원들을 해고하는 거 아니에요? 해고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니네가 해고 안 하면 내가 너한테 한 20% 줄게.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뭐 조금 제가 뭐 좀 실망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아침에 오늘 밤새 내내 이것 때문에 싸울 거예요. 사실은 연방 정부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가가지고 뒤에 정부가 주는 지금 지원책으로는 너희가 셧다운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 뭐 부족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연방 정부가 이제 정부 사업하는 사람들 5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거는 금융지원책인데. 네. 지금 정부가 그전 팟캐스트 얘기했듯이 은행에다 자금 수요를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정부가 있는 연준이 RBA가 사주는 거예요. 현금을 주고. 네, 돈을 푸는 거죠. 네. 그죠. 그게 QE인데 사주는 대신에 조건을 붙이죠. 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총탄을 갖다가 지금 SME에다가 빌려주려 했는데 그때 저번 주에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저희가 팟캐스트 하면서 아니 그래서 은행이 돈을 받으면 뭐하냐. 빌려주면 뜯길 것 같은데. 네. 그럼 안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때도 은행이란 거는 주주의 이익을 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실타는 정부가 줬지만 그걸 갖다가 망하는 게 뻔해. 아까 말한 스트라스빌드는 홍길동 식당이 있는데 그죠? 그 식당 보니까 지금 셧다운돼 있고 셧다운돼 있고 네. 그리고 뭐 정부만 믿고 사람들 뭐 주방장이고 사람들 다 쓰고 있는데 급여에 뭐 한 20%만 정부가 지원해주고 80%는 집 팔아서 지금 메꾸고 있는데 얘한테 빌려주게 되면 내가 뭘 받지? 담보도 없어요. 다 써가지고. 그랬을 때 정부가 같이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체하고 같이. 그 담보가 없더라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증을 100% 아니고 그래서 25만 불을 빌렸을 때 반이니까 12만 5천 불은 정부가 안 되게 되면 은행 내가 너 갚아줄게. 12만 5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정부는 사실 자기가 컨트롤이 없잖아요.
뭐 근데 그렇게 해준 적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은행 넘어갈 때 정부가 그죠 공적 자금 다 때려 넣어가지고 살려주고 그랬잖아요. 그건 좀 틀린 게 네. 서브프라임이 들었을 때는 거기 프레디 맥이니 뭐니 있는 그 모기지 회사를 컨트롤하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잖아요. 네. 정부가 사람을 파견하든 우리가 눈에 보여. 근데 스몰 비즈니스 한 수십만 개가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가게 되면 그 관리 감독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리스크한데, 그러니까 은행이 크레딧 심사를 하고, 그죠? 은행이 심사하고 은행이 봤을 때 이놈은 살 것 같다 하는 기업한테는 잘못하게 되면 정말 이거야말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지금 아까 말하는 뭐 아까 홍길동 식당이 내가 봐도 답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홍길동 식당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 여행사가 있어요. 그죠? 네.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데 있는데 여기다가 돈을 빌려서 안 되는데 일단 여신 심사 새로 이번부터 무담보로 왜 담보 있으면 뭐 이미 빌렸겠죠. 네. 힘든 사업체가 무담보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이 들어서 여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너희 은행들이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 봐서 이놈 살겠다. 데리고 오면은 정부가 보증해줄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반은 받는 거니까. 근데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돈이 시중이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근다고 해서 그 정부가 100% 보증 준 것도 애매하고. 그건 안 되지. 그건. 그래서 그러면 진짜로. 네. 거덜날 할 수도 있어요, 호주가. 네? 그래서 왜 이걸로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만들어놓은 재원이 20 빌리언이에요. 네. 이거 20조 잘못하게 되면은 개눈 감치듯이 내일 다 엎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제 눈에 보이는 지금 기업체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부가 이런까지 지금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네. 왜냐면 이번에 퀀터스가 2만 명 잘랐잖아요. 그렇죠. 2만 명을 자른 게 아니고 스탠다운이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리브 위다 페이죠. 돈을 그렇죠. 안 주고 너희 나오지 말라고 사업장에. 그래서 무급 휴가죠, 무급 휴가. 그러니까 스탠다운이라 해가지고 네. 사실 교민업체분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use free employee 해가지고 내가 직원들이 할 일이 없으면 너 나오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안 주면서? 네. 풀타임인데? 네. 그렇군요. 아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예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천재지변이거든요. 근데 지금 퀀타스나 아니면 지금 호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스탠다운 케이스가 이번에 포뮬라 1 네. 준비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케이터링 회사, 호텔 다 계약 취소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날짜로 스탠다운.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유스프리 인프로이드랄까 워딩이 법적으로 네가 와도 할 게 없다 회사에. 그럴 경우에는 회사가 너희들 보고 딴 데 가든지 그 상관없이 너희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하지만 급여는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거는 노사분규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천재지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우도 천재지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용은 돼 있는데 돼 있는데 그냥 무급휴가. 그럼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럼 나가게 되면 리던던시로 받게 되는 거겠죠. 아니죠. 나가면 리던던시 아니죠. 리던던시 잘려야죠. 그러면 이 기한이 없이 무조건 기다리고 계기고 있어야 되는구만. 그렇죠. 그래야 리던던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나가야지. 그럼 나가면 리던던시도 못 받고 그냥 나가면 어떡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리던던시가 되면은 뭐 근속 기간이 길면은 거의 그 사람의 뭐 3개월, 4개월 급여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게 정리해고라는 거잖아요, 리던던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스탠다운 무급휴가 나오지 마.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안 나오면 땡큐고. 아니지. 그 사표를 내면 땡큐고. 그죠? 뭐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은 뭐 그 인솔번트 트레이딩 뭐 돈을 갖다가 그 지급을 할 수 없는데 계속 운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표이사가 지금 이 회사의 빚을 갚을 수 없는데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때문에 선량한 피해자가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도 상태, 지급 불능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요게 책임을 대표이사가 지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미 호주에 있는 모든 기업이 다 인솔번트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 다 범법적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유예를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안 갚는 컴퍼니 P2R 리미티드가 있으면은 스태튜터리 디만드를 해가지고 돈 달라고 법정에다 보내는 서류가 있어요. 네네. 그게 처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와운딩업 청사 들어가는데 그게 2,000불 이상만 되면은 내가 회사 P2R 리미티드 못 받은 돈이 2,001불이다. 이게 1,900불이면 못해요. 네네. 2,000불 이상 되면은 이 사람한테 스태튜터리 디만드를 보내서 이 회사를 파산시켜 주십시오, 청산시켜 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너무 낮으니까 이걸 일단은 2만 불로 올리고 그리고 원래는 2,000불인데 2만 불로 올리고 2만 불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편지 스태튜터리 디만드를 받은 다음에 네. 21일 내에 돈을 갚던지 아니면은 뭐 화의 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대응 기간이 이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6개월이에요. 지금 전부 연방 정부는 이걸 그래서 6개월까지 연장이 되고 네. 마찬가지로 파산 불장 개인도 네. 뭐 전화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갑자기 인터넷에서 이상한 걸 다운받고 뭐 해가 전화비이 5,000불인데 5,001불이에요. 5,000불만 넘어가면 텔스트라가 뱅크럽시 노티스 할 수 있어요. 되는데 개인 파산도 아까 5,000불이 2만 불이고 그리고 그 편지를 뱅크럽시 노티스를 받은 다음에 그죠? 돈을 갚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21일이었는데 이것도 6개월로. 6개월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의 모든 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말 GDP, 호주 전체가 모든 사람이 정부까지 포함했잖아. 정부, 민간, 모든 수출 수입을 다 한 게 GDP라 했잖아요. 네. 그죠? 개인의 소비, 그 다음에 뭐 정부의 투자, 그 다음에 수출 수입의 재정 플러스 투자. 그러니까 호주가 하는 모든 이코노믹 액티비티, 모든 경제 활동에 무려 10%를 한 방에 집어넣는데 그 한 방을 6개월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법제, 이 기간 동안은 대표이사도 살려주고, 깜빵, 돈 못 갚는다고 소송도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돈도 나눠가지고 실업자 수당 받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실업자 수당에 새로 들어오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새로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장교될 수는 없는데.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 추가로 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뭐 사회적으로 뒤에 이게 길어지게 되면 다시는 재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사람 소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뭐 해주고 그리고 모든 게 6개월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곡간을 다 털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이걸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게 인재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사실 사람의 컨트롤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사가 있대요. 그 AMP에서 한 조사인데 지금 만약에 실업률이 10%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실업률 10%에다가 또 뭐가 하더라? 뭐 몇 개 조건이 맞추면 호주 부동산도 폭락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나왔더라고요. 지금 뭐 아티클 자체가 뭐 safe as a house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청취자분들에서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전하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자기 집은 항시 안전한 거예요, 그죠? 네. 집은 항시 안전한데 설마요. 지금 한 2달만 안 갚아보세요. 뭐이지 그러면 안전한가? 지금 가장 크게 히트하는 사람들은 인베스트먼트 프로피스가 있죠. 네, 뭐 그렇긴 하죠. 네. 지금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뭐 집 한 서너 채 사는 사람들 지금 골 때리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은 어차피 호주의 지금 집값 구조가 임대료나 뭐 론 페이먼트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건 임대료 싼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AMP에서 뽑아놓은 스터디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한 실업률이 10%가 가게 되고 리세션 있잖아요. 테크니컬하게 네. 두 쿼터만 그 리세션이 오게 되면은 지금 호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20% 이상 하락할 거래요. 20%요? 네. 네. 근데 이미 실업률 10%는 따놓은 당상이고요. 네. 리세션도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없으려면 모든 국민이 미국하고 영국에는 로또를 사가지고 우리가 다 이겨야 돼. 야, 근데 참 애매하긴 한데
그 이제 네. 아까 말한 조표님 얘기한 그 집은 안전한데 아까 2달인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네. 2달만 안 내보면 이게 이 집이 누구 건지 금방 알 수 있지. 근데 그래서 내 집인 줄 은행이 돈을 안 알았는데. 갚으면은 그걸 달라고 막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 6개월 동안 모든 4대 은행이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출시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모기지를 유예해주겠다 신청하게 되면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호주 부동산 문제는 사실 해외에서 들어올 돈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호주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이제 뭐 8%, 9% 스탬프를 내야 되고 보유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팔았을 때 캐피탈 게인 텍스를 외국인은 돈을 더 내야 되고 모든 세제와 시스템이 세금을 많이 내게 더 이상 호주가 어트랙티브하지 않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돈을 감추고 숨기기 위한 이유가 아니면 중국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또 지금 중국도 아까 봤던 GDP가 뭐 10몇 % 빠졌다며요. 걔네들도 자기네 집이 불타고 있어 지금. 뭐 해외에 뭐 투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또 호주 같은 경우는 잘못 투자했다가 지금 환율 떨어지는 거 봐봐요. 부동산 값이 한번 올라봤자 환율로 까먹은 게 지금 벌써 한 20% 이상 까먹었죠?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문제도 호주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지금 미국이 0%이기 때문에. 근데 뭐 definitely 간다고 지금 얘기하더라고 0%. 한 번 더 깎겠대요. 중앙은행이. 근데 RBA에서 전에 0.25 가면서 얘기했었어요. 0.25 미만으로는 죽어도 안 내리겠다. 뭐 그런 얘기는 못 믿는데. 그러니까 아니 오늘 뉴스인가 어제 뉴스에서 거기 이거 definitely 한 번 더 가는 걸로 다 기정사실화 돼 있던데. 0%까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호주 US 달러 대비로 호주 달러는 똥값이 되지 않을까? 한 이제 50센트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자, 이럴 때 50일 때 이게 그 뭐지 호주 달러를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세상이 모를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라고. 그거 아세요? 요즘 한국에는 신규로 젊은 세대들이 신규로 주식 구자를 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게 비트코인과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젊은 친구들 직장을 못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2만 명, 3만 명씩 되는 그 퀀타스에 갑자기 그 무급 휴가 나온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모기지를 어떻게 갚지? 못 갚죠 지금 봐서는. 그 정부에서 준다고 했는데 자른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봐서 대기업이 먼저 봤을 때 정부가 야 너희 PAY 내가 지원해 줄게 했는데도 자른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걔네들 그 레베뉴가 제로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다만 얼마라도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근데 그 레베뉴가 제로라고 했는데 내일부터는 호주에 시드니에 있는 모든 업체가 레베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텍스 그걸 해준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잘못된 게 정부의 지원책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를 제가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다 보면 이번 사태가 지난 GFC 금융 사태하고는 전혀 다른 형식을 갖고 있던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는 원인이 금융 쪽에서 있어서 정부가 금융 쪽만 부양시켜서 돈만 풀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돈은 풀면서 사람은 가둬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돈이 풀린 게 효과를 발휘를 못한다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금융 경제였고 지금 현물 경제예요. 기업체가 도산하는데 전에처럼 돈이 안 돌아서 망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CDS나 뭐나에서 미국 금융권에서 돈이 안 들어서 회사채 발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맥 경화로 망했기 때문에 신용 경쟁이라고 하죠. 은행과 은행이 안 믿기는 게 내가 봤는데 저기 베어스터는 못 믿겠고 모건 스탠리를 못 믿겠고 외환은행을 못 믿겠는 거야. 저 은행들이 얼마만큼 많은 부실 자산을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서로 은행끼리 거래를 안 해서 이거는 정부가 돈을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됐는데 지금은 현물 경제라 해가지고요. 멀쩡한 사업체가 망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돈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일이 없어 망해요. 그러니까 퀀타스가 망하듯이 지금 저는 끔찍한 게 다음 주에 만약에 내일 아침에 그 뉴사스 정부의 그 셧다운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돼서 오더를 있잖아요. 좀 혼돈 말고 좀 정리된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은 교민 사회에 다 서비스업이죠. 왜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미장원이 되든 식당이 네. 되든 저희 스트라스빌 이스트우드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놓고 정부가 가가지고 야 얘네들이 손님이 제로인데 소득이 제로인데 너희들 직원 데리고 있으면 내가 한 20% 지원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20%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텍스에서 20% 까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지 50% 까줄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 100%까지 지원해주니까 세금을 안 내죠. 하지만은 네. 그래도 그 사람은 소득이 0인데도 그 직원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좀 그런 게 좀 정부 정책이 오늘 보면서 네. 참 기자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아까 ABC TV 보니까 그러니까 스캇 모리슨이 당황한 느낌이잖아. 네. 이거는 스테이트가 결정한 문제니까 내 권한 받기라고 하는데 이럴 때 계엄령을 발행해서 거기 뉴사우스 정부 아니 이거 웃게 말인데 뉴사우스웨일즈 정부를 불능화 시켜버려? 아니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니까 참 네.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이번에 제가 아까 제 블로그에는 마지막에 썼어요. 쓴 내용이 이 친구 그 스캇 모리슨이 썼던 그 사람의 단어를 그대로 내가 썼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실업률하고 비즈니스는 살아남지 못할 걸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이제 갈 사람은 가고 킵할 사람은 킵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인데, 그죠? 저는 보면서 there is a lot of pain coming, but we are going to cushion the blow as best we can. 그 말은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고통을 그죠? 쿠션한다고 하잖아요. 네. 완충하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죠? 그리고 unfortunately it is going to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그 말은 뭐예요? 더 좋아지기 전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룰 get better 이건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희망사항이 담긴 거지. 네. 근데 이번에 보면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거는 아니 주정부하고 얘하고 싸웠나? 서로 대화를 안 하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항상 지난 산불이 났을 때도 항상 화두에 올랐던 얘기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 얘기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주정부하고 연방정부하고 별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나 봐.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싹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게 딱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1인당 다 1,000불씩 준다. 이러면 그게 확 와닿을 텐데 저렇게 돈을 쓰는구나. 근데 지금 이건 보면 일단 네가 돈을 주고 세금 모아놓은 거를 이 세무서에 낼 때 거기서 반을 까주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까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애매하다. 어쨌든 연방정부나 지금 정부에서는 10% 가까이 되는 그죠? GDP의 10% 가까이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로 경기가 떠받쳐질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금 RBA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썼고 지금 남은 거라고는 돈 찍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렇게 돈이 풀려도 문제예요. 그 돈 풀린 게 어디로 흘러가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 자선생 얘기한 것처럼 자선생 얘기했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20% 떨어지면 그게 자산 시장으로도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양적 완화를 해서 네. 정부 은행 보고 빌려주랬는데 네. 빌려줄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RBA가 쓸 수 있는 게 이자율 낮추는 것과 이제 더 이상 이자율을 못 낮추면 양적 완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양적 완화 해도 돈이 안 빠져나 시중에 돈이 안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러니까 어쩌자는 얘기야?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가 스톱됐기 때문에 네. 현물 경제로 모든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물건을 팔아야지 돈을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딱
다 멈춰놓고 모든 국민들한테 그 기본소득을 그냥 줘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 2주 동안 딱 버텨보고 아픈 사람들 그때 빨리빨리 치료하고. 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네. 그럼 GDP가 일본처럼 될 거예요. GDP가? 기본소득을 주면? 네, 곱하기의 마력이라고 네.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던데요. 유니버셜 인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까처럼 호주 전체한테 다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거 똑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뭐 선거 때문에 해가지고 뭐 기본소득 얘기하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계획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의 물가 수준과 렌트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당 받는 사람들 그리고 펜션 받는 사람들 사회 취약계층을 본 거죠. 뭐 거기에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쟁점이 많긴 한데 뭐 나중에 그걸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기사로 그게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언제 한번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발표, 2차 경기 부양책이 아니고 서바이벌 뭐라 그래야 되죠? 서바이벌 게임이래요. 비상 대책. 그죠? 발표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걸 발표를 했는데 이해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죠? 네, 뭐 썩 와닿진 않고 실효성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특이한 내용은 없나요? 네, 이게 단가요? 네. 뭐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지금 너무 방송 상황이 너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도 지금 뭐 안 좋은데도 1시간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댓글 소개 조금만 하고 지나갑시다. 네. 자, 이혜성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팟빵으로는 댓글이 안 달려서 아이디를 못 만들어서 여기로 응원 댓글 달러왔습니다. 응원 댓글 달러왔대잖아요. 그죠? 두 분이 티키타카 하면서 호주 경제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주시니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손 선생님을 이끌어내기 위한 댓글 라이브 꼭꼭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야, 이거 라이브 하려 그러면 우리 자손 선생하고 뭐라 그러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때 가서 라이브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오늘 라이브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자, 다음 AYNA0314님 팟빵으로만 듣다가 유튜브로 보니까 더 흥미 있어요. 자손 선생과 조 PD님의 찰떡 케미를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호주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 증시가 많이 하락했을 때 절호의 투자 찬스라고 하는데 변동성이 큰 요즘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아직 더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호주 환율이 낮아 미국 주식 사기는 점점점 댓글 달았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방송 말아먹을 때 자손 선생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일 수 있다. 그죠? 지금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 알 수 없으므로 좀 기다렸다가 뭐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연선님 연방정부 지원 대책 잘 듣고 갑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그리고 MS 킴님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댓글 다셨고 그리고 니콜라스 팡님이 지금 정말로 리세션의 공포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미 리세션은 시작되었고 과연 얼마나 갈지 걱정되네요. 매주 매일 시장이 바뀌는 게 피부로 느껴져서 걱정인 요즘 앞으로도 매주 나오셔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고견 부탁드린대잖아요. 자손 선생 매주 나와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다 되게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이거 말고도 저쪽에 그 팟빵에도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죠. 오늘 방송 상태가 너무 녹화하는 걸 처음 해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우리 자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고 저도 지금 이게 땀을 쫄쫄 흘리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편집돼서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올려보고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손 선생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지금 8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1시야 벌써 3시간 동안 녹음을 했는데 기껏 나오는 거는 한 50분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음은 3시간인데 50분짜리 이거 뭐야. 다음에는 지금 이 포맷은 괜찮죠? 그죠? 화면으로 얼굴은 서로 보면서 녹음은 전화로 녹음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포맷으로 다음에 한번 더 해보든지 아니면 자손 선생이 그 컴퓨터가 새로 오면
자손 선생이 오디오를 녹음해서 나한테 날려주는 걸로. 네. 지금 컴퓨터는 배달 주소가 시내 사무실인데 네. 셧다운되면 못 옵니다. 왜 배달 주소를 글로 해놓으셔서 집으로 해놔야지. 아니 거기서 그 소프트웨어니 뭐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한테. 아 그렇구나. 네. 네. 뭐죠? 이사 정도 되시니까 그런 일들은 그 직원분들이 다 해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선생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기다리시는 분 많은데. 테크놀로지를 미리 연습을 하고 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일주일 동안 제가 뭐 좀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늦은 거는 제가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오디오를 빼니까 끊어지는 게 좀 덜한데, 그렇죠? 이거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MB의 문제지.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뭐 내용이 뭐 와글와글하기도 하고 화면이 막 엉망진창으로 나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다음에는 좀 더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자손 선생 빠이빠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뵙시다.